자, 오늘 주식 초보들을 위한 주식 강의. 예. 오늘은 배당주, 우량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다 모험적인 투자 전략은 아닐 거예요. 성장주 투자 물론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테마주 투자,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 분석하신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우량주와 배당주 중심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주, 우량주 전략이 아주 나쁜 전략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은행 이자만으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의 방법이 단지 우량주나 아니면 배당주라고 해서 그 투자 전략이 조금 주식 투자로서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방향으로 가지고 가셔도 돼요. 매일매일 그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되고, 장기적인 어떤 투자 방향들을 잘 잡으신다라고 하면 이 방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죠. 여기에다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추가한다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들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왜 배당주하고 우량주 전략이 중요하냐,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성장 기술주는 화려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받아요. 즉, 시장의 변동, 시장의 수급이나 어떤 투자 심리가 풀어졌을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냉각되었을 경우 누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고 바닥을 칩니다. 이게 바로 성장주, 기술주 같은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실제로 지금 가진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성장 기술주인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가치의 확신이 무너지게 됐을 때, 상황들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때요? 그 미래 가치로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가 있던 건데, 결국 현재 가치로 평가 기준이 변하게 되면, 걔는 정당한 평가로 보게 되면, 정당한 평가라기보다 현재 기준 평가, 즉 지금의 수치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해 본다면, 걔네들은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배당주나 우량주는 실제로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때요?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 거죠. 우량주는 제법 높은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요. 배당주도 높은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주나 우량주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본 분석을 해봤을 때 기본 수치들이 좋죠. 아주 수치들이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실제로 돈이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게다가 배당주는 뭐야? 그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해요? 주주들한테 나눠주기까지 해. 그럼 더 좋은 거죠. 그죠? 자, 우량주는 다음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로, 현금이 실제로 우리 손에 꽂힙니다. 우리 주머니에 꽂혀요. 배당주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쉽게 망하지 않아요. 재무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본은 많고 부채는 조금 작고, 또 영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률도 제법 높고, 이런 식의, 그리고 자산도 충분히 있어서 주식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자산 대비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런 것들을 가진 게 우량주죠. 거기에다가 배당을 실시하는 주식이 바로 배당주인 거예요. 소형주보다 변동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부담 없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향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 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당주하고 우량주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투자예요. 그죠? 그리고 초보자의 첫 포트폴리오는요, 성장주 일부, 우량주와 배당주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바른 투자 방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핵심 지표 5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배당 수익률이 있죠. 배당 수익률은 뭐예요? 주가분의 배당금이에요. 보통 3에서 5% 정도, 그리고 5% 이상이면 매우 고배당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을 어느 주식에 투자했어요. 샀어요. 그죠? 그럼 그 주가 대비로 1년에 혹은 1년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합쳤을 때 어떻게 해요? 배당을 그 주가 대비로 몇 %나 주느냐. 그게 뭐예요? 주가 대비로 얼만큼 주느냐. 그게 뭐예요?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만 원어치가 몇 주냐면 100주예요. 아니 100주까지는 아니죠. 뭐 예를 들면 100주를 가지고 있어. 한 주에 만 원짜리. 근데 주당 얼마씩 준다 그래서 500원씩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회사가. 예, 그래서 500원을 실제로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의 주식을 투자하고 5%의 수익을 얻으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당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5% 이상이면 고배당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배당 성향 문제인데요. 배당 성향은 배당 수익률하고 조금 달라요. 배당 성향 어떻게 보느냐? 단기 순이익, 지금 회사가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남겨놓은 그 단기 순이익분의 배당금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죠? 근데 기업은요, 다음에 혹시 어려워질 때나 혹은 투자 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M&A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회사 안에도 돈을 많이 남겨놓고 있어야만 해요. 예. 그걸 보고 법인 유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배당으로 푸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죠. 왜요? 당연히 돈을 주는데 직접 주는 주가가 안 올라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투자 여력이 떨어집니다. 내부적으로 어딘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힘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당 성향은 주로 뭐 30에서 50% 정도가 이상적이고요. 아예 안 주면 뭐 배당 성향 주주를 지지해주지 않는 거죠. 회사가. 예. 그래서 주주한테 환원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안 쓰지 않는 거죠. 20% 30% 이하는 우리나라에서 배당 안 하는 업체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70%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잘못 만들었죠, 사실. 50에서 70%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70% 이상은요, 성장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대부분을 뭐에다 써요? 배당에다 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남겨도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예, 다 배당 줘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씩 오르는데, 회사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 이상 무리한 배당이죠. 단기 순이익 50억 났는데 100억 배당이요? 그럼 회사에서 지금까지 남았던 거 50억을 다 빼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올해 수익 본 거에다 더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빼먹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예, 100% 이상은. 자, 그 다음 FCF라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현금 흐름이 남는 거예요. 많이 남는 거. 예를 들면 팔았는데 돈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 그죠? 기반 배당 지속성입니다. 요거에 기반을 한 배당 지속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회사가 현금이 없는데 배당을 해. 그 뭐죠? 주로 이제 근데 배당을 할 때는 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배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주주가 어쨌든 그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당금도 그 비율에 따라 가져가니까 배당금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주한테 자기 대주주를 포함해서 그 이익을 전부 다 환수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투자 여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4번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배당 여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왜요?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예. 그리고 우량 배당주는 대부분 부채가 안정적입니다. 5번째 업종 구조에 따라 조금 달라요. 배당주는 산업 특징을 크게 탑니다. 특히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영위해야만 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금융통신 에너지 같은 사업체들은 고배당을 좀 할 수 있어요. 투자도 뭐 이렇게 추가 투자는 많이 들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고배당할 수 있어요. 근데 IT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당이 거의 없거나 낮아요. 예. 얘네들은 성장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돈을 쌓아두고 그 돈을 계속해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뭐 생산량이나 이런 쪽으로 생산시설 확충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딴 사람 스카우트해보거나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배당을 할 여유가 없어요, 보통. 자, 우량주의 기준은 안정성하고 지속성입니다. 자, 좀 전에 배당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정성하고 지속성 얘기, 우량주 얘기를 해봅시다. 우량주는 블루칩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요즘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유행이 지난 말이에요.
단순한 대기업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도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 크게 줄면 안 돼요. 매출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물론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량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이 높죠. 모트라 그래서 해자를 높여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ROE나 ROIC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ROI는 뭐예요?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 ROIC는 뭐예요? 투하 혹은 투자 자본 대비 전체적으로 부채까지 다 하되 유동부채만 뺀 거, 그거분의 수익이요. 요 두 개가 꾸준히 높아야 우량주입니다. 실은. 그리고 부채 안정성 얘기를 했었고요. 부채가 낮아야 잘 된다. 다섯 번째로는요, 배당 정책이에요. 어떤 애는 많이 줬다, 어떤 애는 적게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주는. 그리고 이익이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이나 아니면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량주는 배당 성장 안정 플러스 장기 보유 가능성 꽤 많죠? 꽤 많아요. 그렇긴 한데 뭐 그다지 별건 없어요. 회사 좋은 거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좋은 거 고르려면 배당도 잘 주고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야. 부채도 없고. 그럼 제일 좋은 회사죠. 거기에다가 장기 보유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다른 어떤 값들의 출력된 값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배당주, 우량주 차이는 뭐냐면, 배당주는 목적이 현금 수익이고요. 두 번째, 우량주는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급격한 성장 아니에요. 안정적인 성장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배당 수익률이고, 오른쪽은 실적하고 지배력을 가지고 저기를 올리겠다. 주가를 올리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변동성은 배당주는 낮고요. 우량주는 비교적 낮아요. 그리고 투자적 성향은 안정형은 배당주를 가시고 안정 플러스 성장형은 우량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저희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우량주와 배당주의 상당 부분의 베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주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고배당을 하지만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길 같지만 거기 함정이 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배당 해주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보고 배당주 함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험신호 5가지는요. 배당 성향 100% 추가.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왜? 버는 걸 다 주주들한테 돌려줘요. 그러면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고배당 유지를 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고배당 유지한다는 게 얘기는 뭘까요? 앞으로 배당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업황이 떨어지고 얘네들이 사양산업이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배당은 많이 준다. 그죠? 그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채 비율 상승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부채 비율을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부족한 거, 그리고 배당을 위해서 유상증자나 차입을 한다. 그렇죠.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 배당 성향 100% 초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배당은 지속적으로 고배당을 해줘야 좋은 건데, 그런 회사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하고 우량주 포트폴리오. 처음 들으시나요, 포트폴리오? 이런저런 자산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기로 어떤 계좌를 만드는 그런 구성 방법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죠. 기본 구조 그랬더니 배당주 30, 우량주 50, 그 다음에 현금 ETF 20이래요. 지극히 너무나도 수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비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분산을 하기 위해서 금융통신,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가고 거기에다가 공격적인 내용들을 좀 섞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덱스 ETF 활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ETF 요거는 아직까지 제가 뭐 이거다 저거다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ETF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ETF도 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밸런싱 뭐죠? 분기나 반기 단위로 뭐 어떤 걸요? 종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좀 긴 호흡으로 그 동력이 다 됐거나 아니면 새로 동력인 제품들로 동력인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한마디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분기 단기 반위로 재조정하고요. 실적 악화 기업을 제외하고 배당 삭감 기업도 조심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도록 하죠. 자, 강의 요약할게요.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왜요? 직접 돈을 주니까. 우량주는 변동성이 낮고 장기 정장성이 있겠죠. 왜요? 그런 회사를 잡아서 우량주라고 분류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배당 성향이 100% 넘느냐? 100%도 아니에요, 사실은. 50% 넘는다. 이거 조금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십시오. 회사는 언제 잘하지? 이렇게 될 겁니다. FCF는 뭐죠?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 얼마나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요. 부채 비율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자 나갑니다. 그리고 고배당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함정이 있는 그 경우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런 것들은 피한다. 그리고 성장주하고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단기 성향으로 많이 흔들리는 성장주와 함께 보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